안녕하세요 여러분, 썸머썸머입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10살짜리 여자아이 크리스탈의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라서 오늘 영상에서 발생하는 보통 조회수 수익금이 거의 업로드하고 한 달 안에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 한 달 동안 수익금을 한국에 있는 좀 사회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쯤에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어떻게 기부를 했는지 또 증명해야 되잖아요. 네, 증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크리스탈이 10살 때의 이야기예요. 크리스탈네 가족은 오랫동안 살던 캔자스를 떠나서 텍사스의 델 리오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보통 이 나이 때 여자애들은 오래 살던 곳을 떠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동안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다 아쉽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크리스탈은 좀 달랐어요. 사실 엄청 기뻤어요. 왜냐면 이사갈 동네에 엄마 친구 해리스 아줌마가 계시는데 해리스 아줌마한테는 자식이 넷이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째 딸 13살인 케이티 언니가 엄청 예쁘고 성격도 진짜 좋아서 그 동네 인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눈에는 이 언니가 너무 쿨해 보이는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야. 왠지 이 언니랑 친하게 지내면 이번에는 학교에서 친구들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크리스탈의 엄마 아빠는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어요. 크리스탈이 6살일 때 엄마가 굉장히 큰 결정을 하는데요. 마약을 끊고 싶은데 혼자 끊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크리스탈하고 더 어린 여동생 둘, 그러니까 딸 셋을 이 아빠한테 맡기고 중독치료센터로 떠나버렸어요. 근데 뭐 아빠라고 해봤자 아빠도 엄청난 마약 중독자였기 때문에 뭐 밤에는 제정신이 아니고 낮에도 계속 쿨쿨 잠만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들이 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6살인 크리스탈이 이 집의 엄마처럼 여동생들을 다 돌본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음식해주고 청소해주고 자기 학교 가기도 바쁜데 동생들 학교 갈 나이 되니까 이제 애들도 다 깨워주고 옷 입혀주고 진짜 크리스탈은 자기가 샤워할 시간도 없이 바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씻지를 못하니까 학교에 가면 이제 몸에서 좀 냄새도 나죠. 부모님이 이렇게 옷 예쁘게 입혀서 오는 다른 친구들처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를 못하죠. 동생들 챙기느라 학교도 지각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친구도 없었고 툭하면 애들이 너 냄새나 하고 놀리기도 하고 크리스탈 자신도 점점 소극적으로 되고 자신감도 없고 해서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엄마가 완전히 이제 깨끗해져서 중독치료센터에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자마자 두 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즈음에 또 마침 아빠가 마약 혐의로 교도소에 가게 되는 바람에 엄마가 아예 그래 이제부터 새 시작을 하자 하고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캔자스를 떠나서 이제 자기 친구도 살고 있는 텍사스 델 리오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새 시작을 하고 싶어하는 엄마만큼이나 첫째 딸인 크리스탈도 새 동네에서 케이티 언니랑 친하게 지내면서 멋진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새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거 빨대가 보이고 있었네. 자, 그렇게 1999년 12월 30일 엄마는 마저 이삿짐 싸고 운전해서 텍사스로 갈 테니까 10살 크리스탈이랑 4살 어린 여동생 마크가 있었어요. 둘째랑 너는 먼저 텍사스로 넘어가서 엄마 친구 해리슨네 집에서 이틀만 지내고 있으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집 아저씨는 출장을 간 상태라서 집에는 아줌마랑 아이들 넷만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들끼리 막 패션쇼 하고 팝콘 먹으면서 영화도 보고 크리스탈은 여동생 마크한테 야 이제 늦었으니까 너는 이제 자러 가라고 나랑 케이티 언니는 신년 계획 세우다가 좀 더 있다가 잘 테니까 너는 동생들 자는 방 가서 빨리 자라고 이렇게 보낸 거야. 근데 마크도 이 언니들이랑 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싫다고 나 안 졸리다고 나도 언니들이랑 놀래 나도 끼워줘 이러는 거. 근데 동생 있는 분들 공감하죠. 동생이랑 뭐 나이 차이 별로 나지도 않아도 알죠. 너는 어리니까 여기 못 끼워 하면서 막 안 끼워주고 그러잖아. 뭐 킥해봐요 숨바꼭질하고 그러면서 알죠.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안 된다고 너 빨리 자러 간다고 안 그러면 엄마한테 일른다 이러면서 케이티 언니 방에서 복도를 가로질러서 맞은편에 있는 그 케이티 언니 동생들 방으로 마크를 보내버렸어요. 케이티 언니 방에서 둘이 막 이제 신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 인싸인 케이티 언니가 나 연초에 파티 열 거거든? 거기에 내 학교 친구들 다 초대할 테니까 거기 너도 꼭 와 크리스탈.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랬어요. 너무 나이스하죠. 크리스탈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렇게 둘이 도란도란 수다를 떨다가 케이티 언니가 2층 침대를 썼거든요. 근데 둘 다 2층에서 자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언니가 너 크리스탈 너가 손님이니까 너가 2층에서 자 해서 1층 침대에서는 케이티 언니가 2층에서는 크리스탈이 잠을 자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크리스탈이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웬 비명소리에 깜짝 놀라서 눈을 번쩍 떴어요. 근데 눈을 뜨니까 방에 불이 훤히 켜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상황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일단 언니가 자고 있을 1층 침대를 이렇게 내려다봤는데 KT 언니가 웬 수염이랑 머리카락이 막 덥수룩한 처음 보는 아저씨 밑에 깔려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동생들이 자고 있었던 방 창문 중에 하나가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 침입자는 새벽 3시 50분쯤에 동생들 방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오면서 뭔가 이렇게 덜컹덜컹 거리니까 해리스 아줌마 아들인 저스틴이 이렇게 잠에서 깬 거예요. 근데 이 저스틴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누나들이 장난치는 줄 알고 아 누나들 그만 장난쳐 빨리 자 이러고 투덜거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숨죽여서 소리를 안 내고 조용히 살금살금 그 방에서 나가서 복도를 가로질러 가다가 KT가 자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살금살금 들어와서 방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그리고 곤히 자고 있던 KT 옆에 누워서 Wake up, 일어나야지 하고 KT를 깨운 거예요. 이 남자는 30cm짜리 칼을 들이밀면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고 KT를 했어요. 이걸 다 보고 있었던 10살짜리 크리스탈은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 이 남자가 날 볼까 싶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만 살짝 빼꼼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하고 있는데 순식간에 갑자기 남자가 KT 언니를 이렇게 세우더니 한 손으로는 KT 입을 막고 또 한 손으로는 길다란 그 칼을 치켜들은 거예요. 그 순간 크리스탈과 KT 언니의 눈이 마주쳤다고 해요. 그 찰나의 순간 언니는 마치 눈으로 크리스탈에게 조용히 가만히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그 남자는 치켜들었던 칼로 KT 언니의 목을 베고 쓰러진 이후에도 남자는 여러 번 찌르고 찔렀어요. 이 남자는 얼마나 여기에 집중했는지 위층에 크리스탈이 있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았고 방에서 나가려고 방문 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크리스탈은 소리도 지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자가 방문을 열고 방 불을 끄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KT가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것처럼 뒤를 딱 돌아본 거야. 근데 그 순간 2층 침대에 있던 크리스탈과 눈이 딱 마주칩니다. 남자는 성큼성큼 크리스탈에게 다가왔어요. KT 언니에게 한 것처럼 자기 목도 이렇게 베어버릴 것 같아서 손으로 목을 이렇게 가리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저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아무 소리도 안 낼게요. 막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남자는 자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같은 칼로 크리스탈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남자는 쓰러진 크리스탈을 한동안 서서 쳐다봤어요. 크리스탈은 사실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죽은 것처럼 그냥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은 거예요. 혹시 소리를 내거나 하면 KT 언니한테 그랬던 것처럼 자기도 여러 번 그렇게 찌를 것 같아서 죽었다고 생각한 남자는 등을 돌려서 그대로 방불을 끄고 나갑니다. 그때까지도 KT 언니는 이렇게 숨이 붙어 있어서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고 있었대요. 크리스탈은 베어진 목을 부여잡고 침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KT 언니 옆에 간 거야.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언니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크리스탈이 깨달았어요. 성대가 끊어져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걸요. 이내 KT 언니는 조용해지고 그렇게 사망을 합니다. 이제 곧 나도 저렇게 언니처럼 죽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번쩍 아니야 나가야 돼. 여기서 무조건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크리스탈은 집안에 있었던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살인마가 아직도 이 집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해리스 아줌마가 있는 침실로 가는 대신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맨발로 나와서 저 멀리 이웃집에 불빛이 하나 보였대요. 거기로 향하는 거예요. 막 당장이라도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았지만 내 목표는 저 집까지야. 저기까지만 가자. 이 생각 하나로 400m를 한 걸음 뛰지 않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웃집에 다다랐을 때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있는 힘껏 그 현관문을 막 두드렸대요. 이때가 막 새벽 4, 5시 이럴 때였는데 다행히 여기 살던 아저씨가 깨어 있었나 봐요. 그 아저씨가 누구세요? 한 거야. 이 새벽 시간에 누가 문을 이렇게 막 두들겨. 근데 알죠 여러분, 크리스탈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 그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누구세요? 거기 누구예요?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크리스탈이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제발 도와주세요를 막 외치면서 애원하듯이 현관문을 두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창문에 커튼을 이렇게 슬쩍 본 거예요. 누가 와 있나. 근데 웬 조그만한 여자애가 피를 막 칠갑을 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었던 거지.
아저씨가 바로 문 열고 크리스탈을 앉힌 다음에 막 와이프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빨리 내려오라고. 911 지금 당장 전화하라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는데 애가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손동작으로 말 못한다. 펜하고 종이 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그 실제 종이를 올릴게요. 보면 해리스 가족이 다쳤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크리스탈을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너 어디서 오느냐고 물어봤나 봐. 그 중간에 보면 캔자스라고 써있죠. 그리고 그 아래 tell them to hurry. 경찰들 빨리 오라고 해달라. 이어서 will I live? 저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적은 거야. 자, 곧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크리스탈을 응급실로 데리고 갔고요. 경찰이 해리스 아줌마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탈이 현관문 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들어간 거야. 이제 아줌마가 노크를 못 들으셨나 봐. 이제 막 일어난 막내 막 챙기고 있었던 해리스 아줌마가 경찰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야. 무슨 일이세요?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 지금 다른 가족들, 자고 있는 다른 가족들은 어디 있냐. 아줌마는 자기 딸이 죽은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줌마 영문도 모른 채로 저기요 하고 KT 방을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경찰이 그 방문을 열었을 때 현장은 너무너무 끔찍한 상태였는데요. 바닥과 벽은 피로 흥건했고요. 거기엔 이미 숨진 KT가 혼자 누워 있었어요. 한편 병원에 실려간 크리스탈은요. 진짜 미라클이야. 조금만 칼이 더 갔어도 동맥이 끊겨서 사망했을 거라고 해요. 근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 다만 후두 쪽이 많이 손상이 돼서 아마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walked really slow to that light. All I could think about was just get to this house, just get to this house, just get to this house. 이렇게 목소리도 돌아왔어요. 수술을 마친 KT가 눈 뜨자마자 옆에 있던 엄마를 보자마자 한 첫 마디는 엄마, KT 언니는요? 엄마는 대답을 참 해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그 다음으로 KT가 한 말이 뭐냐면 진짜 너무 대단한 게 엄마 빨리 경찰 부르라고. 우리 그놈 잡아야 된다고. 나 그 사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빨리 지금 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빨리 경찰 불러달라고. 진짜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게 보통 피해자들은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뭐 이틀이 뭐야 2주가 지나도 말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경찰들도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배려를 해주잖아. 근데 이 10살짜리 크리스탈이 먼저 막 빨리 경찰 부르라는 거야. 그리고 애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 몽타주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경찰이 비슷하게 생긴 남자들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와서 크리스탈한테 보여줬는데 크리스탈이 한 남자를 막 이렇게 지목하면서 이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탈이 가리킨 이 남자의 이름은 토미. 1964년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당시 35살이었죠. 토미 린 셀이라는 남자였어요.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해리스 아저씨 친구야. KT 아빠 친구라고. 토미는 당시에 와이프도 있었고 이 와이프가 재혼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가 이미 넷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넷 다 입양해가지고 그 애도 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중고차 파는 남자였단 말이에요. KT 아빠랑 토미는 동네 교회에서 만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토미는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니었어요. 이미 8살 때부터 집에 있던 술을 막 몰래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었고요. 학교는 8학년까지만 다니고 13살 때부터 집을 나와가지고 히치하이킹하고 열차 같은 데 무임승 차면서 미국 전역을 그냥 홈리스로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일용직 찾아서 하고 그 돈으로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완전 쩔어있는 그냥 중독자였어요. 그냥 불황자예요, 불황자. 그래서 이 텍사스 델 리오라는 동네에 오게 된 것도 마을 이제 축제가 있었거든요. 거기 일용직으로 오게 됐다가 지금 재혼한 그 와이프도 만나게 되고 중고차 딜러로 일하면서 그냥 쭉 살게 된 거야. 그리고 지역 교회 다니면서 이 피해자인 KT 아빠 해리스 아저씨도 만나게 되고 차도 팔고 완전 친구처럼 이 집에 와서 밥도 몇 번 먹고 지 결혼 생활 뭐 직장 고민 이런 것도 상담하고 했던 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KT랑은 구면이었던 거죠. 이날 밤도 늦게까지 동네 바에서 술 마시다가 지네 집으로 안 가고 아예 KT한테 이런 짓을 할 작정을 하고 이 집을 찾아간 거예요. 사건 이틀 만에 경찰이 토미네 집에 찾아가요. 토미가 집에 있었어. 근데 얘가 순순히 수갑 차시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잡혀서 정말 다행이에요. 안 그래도 저도 이 짓거리 하는 게 지긋지긋했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캐주얼하게 집 근처 덤불더미를 가리키면서 내 칼 저기 있다. 보니까 실제로 30cm 칼이 발견이 됐어요. 경찰에 도착한 토미가 순순히 자백을 하고 범죄 현장 가서도 나 이렇게 범행 저질렀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그날 밤 자기가 한 짓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뭐 딴 것도 다 알고 싶으시겠네요? 그러면서 무려 22건의 다른 살인사건을 자백을 하는데요. 이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 무슨 썰 풀듯이 하나하나에서 몇 달에 걸쳐서 자백을 했어. 알고 보니 완전히 연쇄 살인마였던 거야. 10대 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이주 저주 막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던 거야. 처음에는 이런 뭐 차량 절도 같은 경미한 범죄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16살에는 미시시피에 있는 한 집에 뭘 훔치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가족들이 그 집에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집에 아빠가 총을 들고 막 나가라고 했는데 이게 막 몸싸움으로 번지고 그러다가 토미가 이 총을 갖게 됐어. 그 아저씨를 토미가 쏴버렸고 그 아빠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게 토미의 첫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안 잡혔어요. 그때부터는 마치 중독과도 같았대요. 그 다음에는 유타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아들이랑 돌아다니는 홈리스 여성이랑 관계를 갖고 내가 로드트립 해주겠다. 내 차 타고 우리 아이다호 가자. 차 태워서 아이다호 간 다음에 엄마랑 아들 둘 다 살해하고 거기에 유기하고 그 다음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매춘 여성 살해하고 유기하고 근데 한 번도 안 잡히고요. 감옥에도 2번 갔다 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살인이랑 연관된 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술 마셔서 아니면은 뭐 차량 절도하다 걸려서 옥살이를 해봤자 막 2년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오면 또 바로 살인을 저지르고 토미가 28살일 때는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진짜 온 동네 다 돌아다녀. 다리 밑에서 음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적힌 종이를 들고 막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날씨가 좀 쌀쌀했대요. 만 19살에 파비앵이라는 여성이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이 모습을 본 거야. 좀 도움이 필요하시냐, 음식 같은 거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좋은 마음으로. 그랬더니 토미가 그렇다. 자기 너무 배고프고 자기 와이프랑 어린 아들도 지금 다른 데서 구걸을 하고 있다. 밥을 못 먹은 지 며칠이 됐다. 뻥을 친 거야. 그러니까 파비앵이 옆에 타셔라. 우리 집에 먹을 거 좀 있으니까 음식 좀 갖다 드리겠다 하고 운전해서 자기 집까지 이 옆에 앉힌 이 홈리스 남자가 연쇄살인마인지도 모르고 자기 집까지 운전해서 여기서 기다리셔라. 내가 금방 집에 가서 음식이랑 옷이랑 좀 해가지고 나오겠다 한 거예요. 집에 가서 막 냉장고에 있던 음식 같은 것도 막 바구니에 넣고 방에 들어가서 줄만한 옷가지들 다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현관문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 남자가 집 안에 들어와 있네. 그것도 내가 주방에서 쓰는 내 식칼을 손에 들고요. 그 칼을 파비앵한테 들이밀면서 막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파비앵이 순순히 이게 당하지 않고 막 손에 집히는 대로 잡았는데 이게 유리로 된 오리 장식품이 잡힌 거예요. 이걸로 막 토비 머리를 막 내려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식칼을 떨어뜨려요. 파비앵이 그 식칼을 잡고 토미를 막 찔렀어. 그 덕에 뽕 잘렸어. 그러니까 막 토미가 이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어떡해. 막 이렇게 찔렸는데 병원에 가야지. 그 덕에 병원 가고 경찰 출동하고 수술 받고 감옥에서 5년을 복역하는데 진짜 이 5년이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토미만 찔른 게 아니라고 파비앵도 칼에 찔렸고요. 심지어 이때도 파비앵 목을 베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미수지. 근데 5년 복역하고 풀려났어. 그러니까 풀려나니까 또 뭐예요? 곧바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살인을 또 막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 진짜 또 미친 것 같은 사건이 1997년도에 일어나는데요. 일리노이 한 편의점에서 토미가 줄리라는 여성을 마주쳐요. 줄리는 이 토미를 기억도 못해.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평범한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학위 밟고 있던 이혼하고 혼자 어린 아들 키우던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요. 근데 이 토미가 이 여자가 나를 되게 무시하고 무례하게 군다고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몰래 줄리를 미행해서 이 집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집에 들어가서 줄리 주방에 있던 칼로 10살짜리 아들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서 아들을 10여 차례 찔러서 살해를 하고요. 이 아들 비명소리에 줄리가 이제 놀라서 깨서 이제 이 방에 들어간 거야. 근데 이미 아들이 죽은 걸 몰랐어요. 토미가 막 도망가려고 하니까 어머 이 남자가 내 아들을 납치하려고 했구나 이 생각에 막 토미를 쫓아가요. 집 밖까지 나와서. 근데 막 이렇게 달리다가 줄리가 돌뿌리 같은 데 걸려서 넘어진 거야. 토미가 도망가다가 곧바로 줄리 넘어진 걸 보고 다시 뒤로 돌아가지고 뛰어와서 줄리 머리를 막 공격을 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줄리는 이웃 덕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 그제서야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경찰한테 이제 막 진술을 한 거예요. 아들 방에 가니까 웬 마스크를 쓴 남자가 거기 있었다. 나는 납치범인 줄 알았다. 진짜 여러분 미친 것 같은 게 경찰이 근데 당신 발견됐을 때 보니까 당신 옷에서 아들 피 막 발견됐던데요? 아니 토미가 이 여자 공격하면서 뭐 묻혔겠지. 그리고 당신 집에 억지로 침입한 흔적이 없던데요?
이러면서 이 엄마를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몰아가는 거야. 심지어 법정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 증언을 하는데 저 줄리가 좀 평소에도 되게 감정 기복이 좀 왔다 갔다 했고요. 그 아들 임신했을 때 아들 낳고 싶지 않아 했어요. 물증 하나도 없이 그냥 이런 걸 토대로 65년형 아들 살해한 혐의로 65년형을 선고했다고. 아니 여러분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따위일 수가 있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다가 2006년에 텍사스 경찰에 잡힌 토미가 그거 내가 한 거다. 그 집 조그만 아들이 있었거든? 그것도 내가 죽인 거야. 이러면서 되게 디테일하게 스테이크 나이프였고 막 이런 거 있죠. 이런 상세한 디테일까지 자백을 하니까 그제서야 2006년 9월에 재심하자. 그래서 여러분 그 진짜 일리노이 검찰이 진짜 어이없는 게요. 그럼 토미 자백 때문에 풀어주는 거냐? 그것도 아니야. 이 자백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근데 줄리 변호사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줄리도 부상을 당한 흔적이 없고 법의학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꾸며낸 거일 수가 없다. 그럼 너 무죄인 것 같다. 나가. 이러고 풀어줬다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토미가 텍사스의 동네 축제에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면서 여기 와서 정착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여기 와서도 오자마자 축제에 왔던 9살짜리 여자애가 실종됐다가 열흘 만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미제 사건? 이것도 토미 짓이었어요. 이렇게 무려 여러분 22건의 살인사건을 자백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기억난 것만 22건인 거야. 그 이후에도 자기가 했다고 주장한 게 총 50건이 넘는다고 해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물증이 없거나 이제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거나 이래서 축제 갔다가 사망한 9살짜리 메리 그리고 케이티의 살인사건으로만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크리스탈. 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미쳐 날뛰는 이 연쇄살인마를 멈추게 한 건 10살짜리 생존자 크리스탈인 거예요. 사건이 있고 9개월이 좀 안 돼서 이제 열리게 된 재판에서 크리스탈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괴물 토미를 이렇게 마주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엄청난 트라우마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이에요. 미국에서도 이거 말이 많아요. 왜 굳이 이 피해자가 꼭 여기에 출석을 해서 범죄자와 또 마주해야 되는지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게 어른들도 하기가 힘든 일이란 말이야. 당연히 크리스탈도 너무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미국의 매스컴이 크리스탈하고 비슷한 일을 겪은 14살 소녀 이름이 되게 비슷해요. 크리스티예요. 크리스티를 만나게 이제 도와줘요. 이 크리스티한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평범한 날에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어떤 남자가 집에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여동생 죽이고 크리스티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거야. 목하고 손목을 뱉는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는데 크리스티 살았어요. 그래서 크리스티도 법정에서 그 남자 앞에서 이제 증언을 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리스탈한테 이제 조언을 해줘. 나 진짜 이런 일들이 왜 애들한테 생겨야 되는 거야. 그다음에 크리스티가 이제 나는 살해당한 동생이 끼던 반지를 끼고 법정에 출석했다. 근데 이거 끼고 있었던 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하면서 그 법정에서 나는 동생 생각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했다. 막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용기를 얻은 크리스탈은 오히려 엄마에게 엄마 그날 절대 울지 마. 증인석에서 엄마 눈물 흘리는 모습 보면 나도 무너져 버릴 것 같으니까 엄마 절대로 울면 안 돼 하고 오히려 엄마한테 막 신신당부를 했어요. 울지 말라고. 그리고 재판일에 크리스탈은 깜짝 선물을 받는데요. 바로 크리스티가 그 증언하던 날 꼈다던 그 자기 동생의 반지, 그 반지가 배송이 온 거예요. 그 반지를 끼고 크리스탈이 당당히 법정에 출석을 했어요. 이것도 크리스탈이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토미 옆을 지나지 않고 어차피 마주하긴 해야 되지만 저쪽 반대편에 있는 문을 통해서 이렇게 증인석으로 앉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탈이 아니라고. 나 토미 옆 지나서 걸어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용감하게 이렇게 지나간 거야. 뒤에도 이렇게 슬쩍 쳐다보더라. 그렇게 증언을 시작을 하는데 What was it that awakened you? Katie's voice saying help. Whose hand was over her mouth? His hand. Katie was okay. I had him up like this Why you had your hands up close to your neck? because I saw what he did to Katie and I was scared he was gonna do it to me.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꾸 울음이 나와서 막 더 이상 진행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반지를 막 만지면서 이건 다 케이티 언니를 위해서 무조건 나 이거는 끝내야 된다. 다 나한테 달렸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증언을
여러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렇게 증언을 마치고 앞에 이제 토미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대요. 9달 전에는 네가 내 생명을 위협했을지 몰라도 지금 네 모습 좀 봐라. 나 때문에 넌 여기 앉아서 재판받고 있는 거다. 이런 마음에 뭔가 막 자기한테 힘이 생겼다는 생각도 들고 그냥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졌대요. 자, 이렇게 2000년 9월 20일 텍사스 법정은 토미 린셀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토미는 텍사스 팔렌스키 교도소라는 되게 악명 높은 교도소에서 전화통화도 안 되고 TV도 없는 1평짜리 방에서 샤워도 일주일에 2번만, 그것도 잘 행동하면, 아무튼 그런 곳에서 지내다가 2014년 4월 3일 크리스탈과 케이티의 엄마 해리스 아주머니가 지켜보는 앞에서 약물주입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토미 린셀은 과연 살면서 몇 명을 죽인 걸까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50 몇 명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자기가 몇 명을 죽였는지 그러니까 셀 수가 없으니까 다 기억도 못 하는 거야. How many people have you killed? Lord, I don't know. I don't know. 10? Yeah, 20? probably. 30? It's up there. 감옥에서 인터뷰한 것만 봐도 진짜 완전 그냥 전문가들도 다 그냥 완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국의 악명 높은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토미 린셀을 막은 건 10살짜리 크리스탈이었다는 거. 이날 크리스탈이 여기서 생존하지 못했더라면 혹은 크리스탈을 용기 내지 못해서 빨리 경찰에게 말을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그 사이에도 얘는 밥 먹듯이 살인을 하는 인간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살인사건을 저질렀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실제로 여러분 경찰이 갔을 때 토미가 그 집을 떠나려고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또 와이프 버리고 그냥 또 다른 주로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다행히 크리스탈이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바로 진술을 한 덕에 이틀 만에 토미가 붙잡히게 됐죠. 또 크리스탈 여동생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내가 케이티 언니랑 자겠다 막 이러면서 싸우고 했는데 언니가 그 방에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게 내 상황이었다면 나는 언니처럼 용기 내서 일어나서 나가서 도움을 청하지 못했을 거라고, 나는 그냥 죽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고 하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는지 여러모로 진짜 막 머리를 띵띵하게 하는 사건이었어요. 막 답답하고 화가 나면서도,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이런 피해자들이 서로 막 도움을 주고 용기를 내고 이렇게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하는 걸 보면서 I don't ever give him the time of day. It makes me really thankful. That's what he did. He didn't ever bring me down at all. I'm just glad to be here. And these are happy tears.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까지 진짜 여러모로 머리를 띵띵하게 하는 사건이었고요. 오늘 처음 영상에서 언급한 대로 수익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금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댓글 이런 게 그 영상 제작하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번 다른 미국 사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